여기는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TV의 주인장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경향성 예측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소 낯선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경향성의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경향성이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이번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어떤 특별한 경향성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상태로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 또 빠르게 감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곱씹어가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사쇼 TV. 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분양가가 발표가 되자마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고덕강일 9억 넘어서 중도금 대출 불가, 공공택지도 현금 부자 몫인가. 다음으로 청와대에 쏟아지는 무주택자들의 눈물, 정부 믿었지만 포기합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도 로또다, 서울 첫 분양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배신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서민들도 충분히 청약에 넣을 수 있는 분양가로 나와야지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진행이 되니 국민 청원까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나 높게 나왔길래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21 강일입니다. 평당가 2,234만 원에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 7억 중반, 101제곱미터 9억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9억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평형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나온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분양가를 보실까요? 2,430만 원입니다. 무려 200만 원이나 비싸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해서 6천만 원 이상, 40평 기준으로 해서 8천만 원 이상, 세금까지 더하게 되면 1억 이상 비싸게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부터 보시겠습니다. 8억 초반에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9억을 넘기지 않았죠.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 19일 이전인 2월 16일로 분양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세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호가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1제곱미터입니다. 9억 후반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죠. 힐스테이트 21 같은 경우에는 101제곱미터도 9억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모두 다 가능해서 자금 마련에 있어서 견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101제곱미터의 경우 9억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도금 대출도 불가하고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잘 보시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40평대 아파트의 매매 호가가 19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15억을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101제곱미터는 중도금 대출도 불가하고 주담대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자금 마련 플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일단 넣고 당첨되면 전세 작전을 쓰겠다. 전세 물론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호가 지금 12억 5천이거든요. 나중에 전세를 몇 번 돌리다가 내가 언젠가는 이 돈을 다 내주고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 자체가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 101제곱미터를 계획하고 계셨던 저가점자, 또 애매한 가점자들, 심지어 1주택자들도 자금 마련 견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이러한지라 이번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경향성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릴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약은 흥행에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초대박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분양가 8억 5천이었죠. 그런데 당첨되자마자 주변 시세 보시겠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지금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입니다. 17억에 육박합니다. 고덕동 아르테온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억 7천에 나왔습니다. 현재 호가는 고덕 그라시움 19억 5천, 19억, 18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균만 잡더라도 시세 18억 5천에 해당이 됩니다. 당첨되자마자 시세 차익 9억에서 10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하다 보니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고분양가인 8억 5천에 집중을 합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된 분들은 역대급 시세 차익인 10억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미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에 넣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청약은 흥행의 성공, 그것도 초대박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자, 고 분양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청약은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엄청난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당첨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기 수요들도 많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청약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성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고가점자들의 84제곱미터를 향한 아낌없는, 미련 없는 통장, 무더기 투척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이면서 9호선이라는 것 자체가 착공부터 운행까지 아파트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겠죠. 또 하나는 주변에 대장주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즈밸리만큼의 완벽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강변 가까운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앞으로 주변의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청약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과 제일풍경채를 저울질하다가 힐스테이트 리슈빌을 패싱한 수요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가점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쪽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하나 있죠. 2사 부동산 대책에서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기 전에 넣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2월 19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전세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짜인데요. 그 전에 다행히도 나와준 단지이기 때문에 고가점자이면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고가점자들의 청약통장 무더기 투척으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커트라인까지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향성 84제곱미터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과천 지정타의 커트라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 S1 69, S4 69, S5 69로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말 역대급 커트라인이 나왔는데요. 그에 반해서 한 달 정도 뒤에 열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커트라인을 보실까요? 84제곱미터, 서울 64에서 끝났습니다. 무려 5점의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65, 66, 67, 68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제일풍경채에 넣으려고 힐리강에서 아껴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쏟아져 나올 텐데요. 예년 같으면 이런 것들이 84와 101로 나눠졌겠죠. 하지만 이번에 분양가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 불가, 주담대 불가, 전세 작전마저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통장들 모두 다 84로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되는 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같은 경우에 안정권이었던 65, 66, 67, 68 통장이 안정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가점자의 통장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특히나 65, 66은 정말 안정권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 84로 다 몰리는 그 틈을 타서 나는 101로 가서 전세 작전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분들 결국은 입주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1제곱미터의 전세가가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입주를 언젠가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입주해서 적어도 2년은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거주와 보유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40%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전세를 반드시 내보내고 내가 살아야 양도세를 줄이면서 매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19년 12, 17 대책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는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변형된 형태거든요. 일종의 주담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1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담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다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내 돈으로 12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세 작전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모른 상태로 전세 작전을 쓰면서 101제곱미터에 넣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금력이 이미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해서 84제곱미터로의 쏠림 현상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경향성 짚어가겠습니다. 자, 저가점자들의 추첨제 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첨제, 기존에 어떤 분들께서 많이 넣으셨어요? 나는 가점으로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운에 맡겨보겠다. 대신 작은 평형에 안 넣고 큰 평형으로 도전을 해서 여기서 당첨되는 행운을 맛보겠다 하셨던 분들, 이분들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 이번에 많이 포기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도금 대출 불가하고요. 주담대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심지어 전세 퇴거 자금까지 불가한 상황인지라 현재 저가점자이신 분들은 84제곱미터의 치열한 경쟁에도 못 넣고 101제곱미터의 가점에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못 넣고 그리고 추첨제마저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넣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참 속상한 상황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룹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그룹일까요? 자, 보시죠. 우선 자금력이 있는 60점 초중반대에 101제곱미터 가점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자금력이 있는 저가점자들의 추첨제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자금력이 있는 1주택자들도 마음껏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단 780세대를 어떻게 뽑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84제곱미터 가점제 100%로 550세대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101제곱미터 나머지 230세대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101제곱미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죠. 각각 115세대, 115세대 이렇게 물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1제곱미터 가점제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 있죠? 68, 67, 66, 65 이분들이 원래는 가점제 50%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출도 어렵고 분양가도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거 포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01제곱미터의 가점제 여기에서 커트라인 하락이 예상되고요.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60점대 중반과 60점대 초반인 분들 이분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추첨제 50%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세대가 나오는데요. 이거 선정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우선으로 75%를 뽑고요. 그리고 나서 1주택 처분 서약자 25% 뽑는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무주택자 우선 75%에는 실제로 무주택자이면서 추첨제에 지원하신 분들 더하기 위에서 여기 가점제 50% 있죠.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 가점제 탈락자까지 포함되어져서 75%를 뽑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점제 탈락자에 자금력이 있는 저가점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분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주택 처분 서약자 25% 이것조차도 1주택 처분 서약자 플러스 또 위에서 떨어지신 분 있죠.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25%를 뽑는 겁니다. 역시 자금력이 있는 저가점자와 자금력이 있는 1주택자에게 기회가 또 한 번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이신 분들은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집만 믿고 여기에 청약에 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주택자인 분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된 그 집도 10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중도금도 안 나오고요. 잔금도 안 나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당첨되자마자 내 집을 팔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월세나 오피스텔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말고도 8억이나 9억, 10억 정도의 자금이 따로 있는 분들이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짚어드리지 않으면요. 1주택자이신 분들, 특히 내가 내 집이 10억짜리가 있다. 청약 당첨되면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면 되겠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넣는 분들 있죠. 1주택 처분을 약속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진짜 자기 집 하나 플러스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분들. 이런 분들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부자.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이곳에 도전을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당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고분양가에다가 대출 규제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일반적인 청약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이 점을 알고 여러분께서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누구도 짚어주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섣불리 청약에 집어넣으시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의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 2월 2일부터 완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언제부터냐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2월 2일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기존의 공공은 맞벌이 120%, 민영은 130%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모두 다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 일반은 140까지, 민영 일반은 160%까지 완화가 된다는 내용이죠. 생애 최초도 보시겠습니다. 공공 민영 기존에는 100과 130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선 70과 일반 30으로 나뉘게 되고 130과 16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월 소득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보시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60% 889만 원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160%는 세전 월 889만 원, 연봉 1억 668만 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고덕강일 제1풍경채는 언제 것이 적용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2020년 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향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는 예상대로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 나오면서 커트라인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101제곱미터 가점지에서는요. 커트라인이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101제곱미터 추첨지에서는 자금력 있는 저가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고 그분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자기 집을 빼고 자기 자본이 충분히 있는 분들, 그분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줄로 결론을 내리면 84제곱미터는 고가점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고 101제곱미터는 진짜 돈 있는 분들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씁쓸해지네요. 이런 경향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차라리 알려드리지 말 걸 그랬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껏 청약할 수 있게 놔둘 걸 그랬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냥 끄적여본 그런 내용이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도 내용 도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당첨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집사쇼TV 주인장이 오늘 경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번 청약에 큰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